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아침 8시 59분이고요.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피델릭스 10만원 매수했습니다. (3%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 놓을게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피델릭스 2.3% 수익 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니커 10만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승 10만원 매수했습니다. 마니커 10만원 더 매수할게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스윙 중장타 종목으로 1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네, 95만원 체결됐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우데이터 스윙 중장타로 100만원어치 98만원 체결됐는데요. 1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삼성 SDI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성 SDI 100만원어치 매수하고 싶은데 100만원어치 매수를 거니까 한 주만 체결되네요. 한 주만 더 살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성 SDI 138만원어치 매수됐고요. 하림지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68만원 남았는데요. 요거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 68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스윙 중장타도 테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500만원 정도 스윙 중장타 계좌에다가 넣어놨고요. 5종목 샀습니다. 5종목 샀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1승 1.84% 1819원 수익 봤고요. 지난주에 본절했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흐름 좋죠? 좀 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마니커 한번 보죠. 2% 손실 중이고요. 30만원치 3배 물타기 했죠?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3배 물타기까지만 하는 걸로 TL로보틱스가 수급이 들어오는데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TL로보틱스 10만원 매수했습니다. 바로 사자마자 올라와 줬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TL로보틱스 1.2% 수익 실현했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캐스텍코리아 10만원 매수했습니다. 2,750원에 이거는 손절해야 되겠네요. 근데 반등 한번 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본전 치도록 할게요. 캐스텍코리아 여기 본절 가격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4.79에다 걸어 놓을게요. 아닌데 이거 더 올라갈 건데.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내비둘게요. 캐스텍코리아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도 17.08까지 올 것 같거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 수익 구간인데 이 구간이 2,810원. 기술적 반등으로도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1% 먹고 하는 걸로. 지금 1% 본절 가격 거의 와갖고 있고 수익.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캐스텍코리아 약 익절 0.5%.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안 들어갈게요. 한 주를 체결 안 했네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마니커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만원 추가 매수했어요. 자, 이거 40만원 매수했고요. 왜 샀냐면은 마니커가 아마 닭이잖아요. 닭. 닭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서 오늘 시초가로 갭이 얼마 떴냐면은 떠라 확인되라. 시초가 3%에 시작해서 지금 저가 3.02에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윗꼬랑지 달았고, 그런데 이 재료가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세게 한번 더 위로 올라갔다가 윗꼬랑지를 달더라도 더 위로 갔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저의 1차 목표가는 한 이 정도쯤 되겠죠? 1590원 정도. 1590원이면 퍼센테이지로는 꽤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9.19까지 그러면은 한 3% 정도 수익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뭔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이 좀 중요한데, 이 밑으로 빠지면 손절할게요. 1518원. 그럼 저는 얼마 손실이죠? 4.12니까 1.5% 마이너스인데 물타기 4번 했으니까, 분할 매수를 추가로 3번을 더 했으니까, 그러면 5% 정도 한꺼번에 손실 보는 건데, 지금 제가 10만원 단위 매매로 지금 방금 전에까지 수익 본 게 16,000원, 16% 수익 중이에요. 검색기 마이너 인베니아가 지금 10만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인베니아 10만원 샀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인베니아 이거 1% 일단 자리에다 걸어 놓을게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인베니아 0.71 약 익절했습니다. 아침에 지금 제가 아까 체결한 스윙 중장타 종목들은 지금 4종목 정도가 수익권으로 주고 있네요. 각 100만원씩 샀고요. 삼성전자, 삼성 SDI, 다올투자증권, 할인쥐주, 다오데이터 이렇게 샀어요. 한 종목 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종목만 더 살까? 100만원을 더 살까요? 한 종목만 더 사죠. 100만원 추가 입금해서 한 종목만 더 사겠습니다. 자, 100만원을 입금했거든요. 조회 누르면 100만원이 뜨죠. 한 종목 더 사고 싶었던 게 한국전력이에요. 중장타 종목으로 이 종목을 오늘 사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아까 500만원 가지고 나눠서 사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 샀는데 요거 100만원치 더 살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99만원이 더 있지? 9만원치 밖에 안 됐구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전력도 샀어요. 한국전력 샀고 총 6종목. 삼성전자, 삼성 SDI, 한국전력, 다올투자증권, 할인지주, 다우데이터.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는 이따가 시간 좀 남을 때 할게요. 일단 스캘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니커가 약간 망필이죠. 요거는 잘하면 손절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할 매매 물타기까지 했는데 얘는 조금 아닌 것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메이저 검색기 두산 에너빌리티 떴는데요. 흐름 나쁘지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16,470원에 걸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KBO 검색기 이스페타시스, 제가 선 긋는 자리들을 좀 봐두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식하는데 여기가 기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더 돌파해서 세게 갈 건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10만원 샀습니다. 요거 바로 분출 안 해주면 본절이나 손절 할 거예요. 10만원 샀고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손절이나 분절 해야 합니다. 마니커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니까 지금 손실 중이죠. 2.76 제가 선거하는데 깨뜨렸을 것 같은데 깨뜨리는지 확인하고 매도 칠게요. 예, 이수페타시스는 아직 흐름이 죽진 않았는데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죠. 요럴 때 이제 손절 못하고 또 분할로 추가 매수하고 분할로 또 물타기 하다가 훅 가는 거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손절했고요. 꺼졌다. 컴퓨터가 구닥다리라서 꺼지네요. 마니커 제가 선 그어놓은데 지금 깨뜨리고 있죠. 2.5% 마이너스. 마니카가 어쩌다가 이렇게 4년 연속 적자, 영업 적자, 단기순이익 3년 연속 적자, 영업이익도 좀 그렇고 회사가 좀 그시기하네요. 자, 다음 뽕에서 지금 요거 지금 지지라인 위에서 지지해주지 않으면 매도 처리할게요. 손절이죠. 마이너스 만원인데 물타기에서 마이너스 만원이면 10만원 매매 기준으로 보면 10% 손실이 이 한 종목에서 또 나는 거예요. 오늘 유일하게 지금 4배 물타기 한 종목인데 예, 역시나 손실로 마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근데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단발성 호재로 인해 가지고 갭 상승 시켜주고 장중에 아까 장중 9.6%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 예, 매수세가 약해졌고 지금 5분 봉상 기준으로 요걸 버텨주고 다시 지지해 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렇지 않고 요 선을 깨뜨리고 넘어 내려간다. 다음 봉에서도 그런다. 그러면 손절 처리할게요. 이게 저의 매매 기준입니다. 지금 9시 30분 정도 돼가는데 검색기에도 뭐 뜨는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 쪽엔 좀 뜨네. 그래도 AD칩스 안 좋네요. 4년 연속 영업 적자 기업이에요. 요건 당분간 이제 쳐다볼 필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카테고리 쪽에 있는데 이건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고 AD칩스, 한일중공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 기업은 와 4년 연속 적자에 5년 연속 적자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일진공 10만원 샀습니다. 오랜만에 사보네요. 이 종목 한 7, 8년 전에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인데 한일진공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93 한일진공 수익 중 VI 걸렸어요. VI 걸렸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전 10.82에다 걸어놨습니다. 한일진공 우양 검색기 마이너 검색기에 떴는데요. 시가총액 428억 5분봉 차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우양 10만원 샀습니다. 이것도 바로 올라가지 않은 본전이나 손절할게요. 아래 일봉 차트 제가 긋는 선들을 잘 보세요. 이게 아마 매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기준들입니다. 우양 올라갔고요. 2.46 이쯤에서 매물이 팍 쏟아질 것 같은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일진공 방금 전에 수익 보고 익절됐고요. VI 하고 팍 올라갔네요. VI 하고도 팍 올라가서 한일진공은 좀 세게 갈 것 같네요. 근데 사지는 않을게요. 자, 우양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우양 지금 여기 돌파할 만한 자리에서 제가 수익 익절했고요. 이제 세게 돌파하면 더 세게 가고요. 아니면 일단 좀 윗꼬랑지 달고
뭔가 조정을 보이던지 하겠죠. 자, 우양 지금 익절했고요. 4.45% 수익 보고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마니커는 마이너스 2.88%거든요. 우양 한 주가 남았네요. 한 주 마저 팔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니커는 마이너스 2.88. 이제 요거 말고 요 제가 거놓은 선은 1차적으로 좀 빠르게 매도 처리할 때 손절할 때 거놓는 선이고, 이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는 이제 이 자리입니다. 단기 장중에 오늘 하루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이제 깨뜨려지면은 안 좋은 자리거든요. 마니커 마이너스 3.21% 손실 중인데요.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교훈 하나 얻었어요. 오늘 유일하게 제가 물타기 4배한 게 이 마니커 종목이거든요. 오늘 총 손익금액 지금 22,425원. 그러니까 10만원 단위 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22% 수익 보고 있는 중인데, 마니커 한 종목을, 자, 보세요. 파니까 이제 9,652원으로 수익이 확 줄었어요. 마니커가 12,950원. 마이너스 12.95. 물타기를 4배를 한 거죠. 역시나 물타기의 결과는 안 좋았다. 오늘도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너무나 단발성 재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훈을 얻고 다음 종목도 계속 이어서 스캘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종목 인베니아. 인베니아는 애매하죠. 검색기 제가 만들어 놓은 건 나름 쓸만합니다. 저한테는 쓸만해요. 자, 우양 15%까지 올라갔고, 자, 이제 여기서 눌림을 한 번 더 주는데, 우양이 음식료 쪽이군요. 나름대로 뭐 재무는 뭐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고만고만한 회사예요. 10만원 다시 한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이제 본전이나 손절합니다.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보여드렸던 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샀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자꾸 물타기를 했던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전 손실을 봤어요.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자,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우양 샀고요. 1% 정도 수익 본 것 같아요. 자, 우양 익절했고요. 2.72 5,400원 수익 중. 그리고도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3,710원. VI가 얼마 안 남았군요. VI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VI가 갈 것 같아서 한번 샀는데요. 아니면은 바로 손절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는 지금 오늘 단타 10만원 매매 기준으로 1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만원을 수익 보고 있으니까 요럴 때 가령 제가 1000만원 매매를 하고 있다 봐요. 그럼 저 지금 100만원 수익 중인 거죠. 100만원 매매하고 있다면 10만원 수익 중인 거죠. 마음이 릴렉스해져요. 500만원 매매를 하고 있으면 50만원 수익 중인 거죠. 마음이 릴렉스해져서 여기서 이제 막 추가하면서 빡빡빡빡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걸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스스로한테 저한테 좀 말하면서 절제하자. 이제 벌어놓은 게 있으면 그거 좀 까먹어도 한 절반 정도 까먹어도 괜찮다는 마음 때문에 손이 커지는데, 막상 손이 커져서 매매에 들어간 순간 손실이 커지면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고 물타기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손실로 이어지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단타 매매할 땐 기법, 차트, 호가창 잘 봐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 뽕에서 올라가 주지 않으면 손절이나 본전 할게요. 이걸 보면 약간 조정도 나올 때가 됐는데,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 줘야 된다. 안 올라가 주면 일단 본절 할게요. 올라갈 때 올라가 줘야지. 3분 뒤에 올라가야 된다잉. 안 올라가면 판다. 9시 45분까지 올려라잉. 안 올리면 판다. 물론 올려도 판다. 3,710원. VI 요 자리가 VI 자리에요. 요 자리 오면 팔아야죠.
우양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23%까지 올랐네요. 우양. 자, 우양 제가 아까 성 고노인데 지지받고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죠? 세게 갔죠. 6% 상승. 이런 기점이 되는 자리를 잘 보고 거기에서의 경험치와 승률을 잘 봐야 돼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 흐름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제당 우 10만원이니까 뭐 살게요. 얘도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대한제당 우도 10만원 샀고요. 대한제당도 10만원 들고 있어요. 이것까지 매매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살 게 있을지 보죠. 대한제당 우 이거 내가 지켜보기 힘드니까 대한제당 우를 걸어 놓을게요. 11%에다 걸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아래다 걸어놨는데 매수가 체결됐는데 아까 걸어놓고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지금 체결된 자리는 아까 흐름에선 좋지만 지금의 흐름에서 좋진 않아요. 아까 체결됐으면은 상승 요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은 하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죠. 요거는 바로 본절 자리에다 걸어놓을게요.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으니까 2.74, 2.80 반등 정도 없으려나? 그렇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본절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아까 흐름에선 좋았지만 지금 흐름에선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아래다 걸어놓으면 그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해줬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본절 97원 손실 0.09% 마이너스 수수료야 수수료. 세금 수수료 잘 올라가고. 대한제당 더 올라와야죠.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VI 걸렸죠. 자, 아까 VI 걸리면 저 어떻게 한다 했죠? 판다 그랬죠. 당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한제당 우도 따라서 같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약하고. 대한제당 우는 8.43에다 걸게요. 당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월요일이라서 매매할 구간이 좀 많고 우양은 상한가 같네요. 제가 아까 팔고 난 다음에 VI 걸렸고 그 다음에 지금 상한가 갈랑말랑 갈랑말랑. 자, 상한가 따라잡기 갑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한번 해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상한가 따라잡기라던가 하한가 따라잡기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거에 대한 확률이나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제 실전 매매에서 상따나 이제 핫따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상한가 15% 시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종종 가끔 아주 가끔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오히려 핫따는 지금 30% 상한가 시대에는 그래도 거의 한 적 없는데 아주 가끔 핫따 이제 하한가 풀리려고 말라 그럴 때 가끔 한 적 있죠. 자, 우양 상한가 따라잡기 한 주 샀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간다면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내일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 못 마감하면은 그거대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내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장 마칠 때까지 그 영상 녹화를 하면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힘드니까요. 지금 뭐가 체결된 걸까요? 대한제당 입절된 것 같고요. 보죠. 대한제당 0.59% 입절됐고요. 자, 그 다음에 흐름을 보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대한제당 재매수했습니다. VI 걸린 다음에 흐름을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봤는데 아직은 힘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 더 매수했고요. 푸드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오늘 음식 쪽이 많이들 올라가네요. 푸드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안 올라가면 이것도 손절이나 본절 해야 합니다. 되게 고점에서 샀어요 지금 제가.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 줘야 하는데 안 올라가면
팔아줘야죠. 자, 상한가 따라잡기 한번 더 가볼게요. 요거죠. 한 주가 상한가 갔다 풀린 건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풀린 상한가 따라잡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나중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내일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RBW 한 주 우양 상한가 따라잡기에 일단 지금 과정은 마이너스 2.64%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하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자, 대한제당 재매수 했었던 거 지금 0.72% 수익 중이고요. 자, 이번에는 매도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당 우는 본절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다 걸게요. 본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당 우선주, 예, 본절 처리했고요. 자, 대한제당 우 지금 방금 전에 추가로 한 번 더 수익 한 0점 약익절 보고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대한제당 우는 본절 처리해서 약 손절 0.37 마이너스예요. 현재 총 수익은 11,120원. 10만원 매매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11%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죠. 상한가 따라잡기 좀 해보고 싶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현 실전 매매에서는 거의 한 번도 안 했고요. 예전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15% 시절에만 했었고, 지금은 안 하죠. 30% 시대는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하루에 마이너스 60%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DYD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물타기 해가지고 이 윗자리에서 잡은 다음에 이 아래까지 이 선 걷는 데까지 5배 물타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결과가 어땠죠? 예, 망했죠. 일단 이건 이 아래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겪었으면 이제 배우는 바가 있어야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푸드웰 제가 들고 있는 거, 푸드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거기서 힘을 다시 비축해서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예, 이거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이제 좀 힘을 비축해서 올라가서 거래량 주면서 올라가면은 또 한 번에 시세가 한 3% 4%짜리가 한 번 시세가 또 올 수 있어요. 현대무벡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10만원 샀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푸드웰 한 0.8%에서 약 입절했습니다. 이거 영상 너무 많이 매매하면 영상 편집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자, 현대무벡스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아직까지 힘은 좀 있네요. 요건 본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현대무벡스, 예, 본절 0% 보이시죠? 매매 수익률 0%, 실현손익 마이너스 3원. 현대무벡스가 그래도 거래량이 계속 좀 있네. 애매해서 안 사고요. 뭐야, 내가 볼 때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 사고 싶어지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짜리군요. 시총 확인하고 산다는 거 깜빡했다. 대주주 지분이 69%예요. 시스템 통합 쪽이구나. 예, 현대무벡스는 딱 2분 기다려볼게요. 2분. 이것도 손절해야 될 것 같아. 흐름이 5분봉에서도 지금 선 그을 수 있는 요 자리고요. 1분봉에서는 아직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았는데 여기가 선 거는 데거든요. 근데 이 저항이 저 요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선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둘 다 저항이거든요.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함부로 매수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래량이 지금 붙어주고 있어요. 현대모백스 본저까지는 일단 주고 있고요. 자, 9분, 이제 1분만 더 기다릴게요. 1분 더 기다리고 올라와 주면 본절이든지 익절이든지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건 손절 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손절했고요. 수수료 포함, 세금 포함해서 손절한 거예요. 그래서 0.27 이제 세금, 재세금하고 수수료까지 해서 마이너스 0.27. 이런 거 잔고 할 때 이 재비용 같은 거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손실을 좀 덜 보고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손실을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재비용 쪽을 꼭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어거지라면 더 늦게까지 해서 종목을 기다려 볼 수도 있고 한데 자기가 어디서 늘 물렸었는지 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5분봉 차트로 스캘핑 매매할 때는요, 뭐 수익 매매와 또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건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물렸었거든요. 이런 데서 수익 받다가 세 번째 매매에서 늘 물렸었기 때문에 매수 수익 세 번째 매수 손실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미래생명자원은 사료 쪽이군요. 사료 쪽이 얘네가 대장이야? 지난번에도 얘가 세게 올라가다가 그랬었는데. DYD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DYD 10만원 샀습니다. 제가 선거 오는 데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샀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DYD 본절했어요. 더 매매하면 제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종목도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아침엔 좀 있었는데. 푸드웰 좋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푸드웰 10만원 샀습니다. 아까 수익 한번 보고 나왔던 것 같은데. 푸드웰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영업이익 뭐 꾸준히 나고 있는 회사고 매출액도 뭐 적정하고요. PER 12, PBR 0.58, 시가총액 555억. 주요 주주가 이런 상황입니다. 마음은 여기서 딱 또 재매수,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죠. 자, 우양 우양 상한가 따라잡기 했었는데요. 손실 지금 마이너스 5%예요. 아까 상한가 따라잡기 아까 한 27%인가 28%쯤에서 잡았는데, 자, 상한가 따라잡기 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10만원 샀어요. 10만원. 이거는 일단 수익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직 요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0만원 샀다가 떨어뜨린 건 제가 타점을 잘못 잡은 거죠.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23.96에다 걸어놨는데 체결될 것 같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우양, 우양 10만원 추가 매수한 거 체결됐고요. 한 주만 더 살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거는 상한가 따라잡기 용도 컨텐츠로. 자, 우양 방금 전에 이제 1% 정도 수익 보고 팔았고, 우양 여기 우양 혼자서 오늘 6%의 수익을 안겨줬네요. 푸드웰 저 10만원 산 거 지금 마이너스 0.84%. 푸드웰 아래 꼬랑지 달았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푸드웰 10만원 더 사고 싶은데 그래요, 한 번만 더 살게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푸드웰 10만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푸드웰. 네, 요거 매매하고 오늘 스캘핑 단타 매매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더 괜찮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추가 매수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미 수익 실현한 거 가지고 다시 재매수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런 게 하다가 막판에 한번 온팡지게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는 마치도록 할게요. 푸드웰 산 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 한 거, 그거는 내일 오전에 한번 어디까지 수익 주는지 한번 그거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스윙 종목 들어간 거는 나름대로 뭐 타이밍 괜찮게 잡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익 중. 이게 의미가 없어요. 스윙 중장타는 떨어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추가 물량을 더 타고, 흐름을 봐가지고 더 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스윙 중장타는 이렇다는 거 일단 보여드리고, 푸드웰 0.5% 수익 중. 이거는 이제 물타기 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진짜 내가 이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거 판단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 판단에 따라서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손실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푸드웰은 오늘 아직 에너지가 남았다고 보고, 힘도 남았다고 보고 더 샀고요. 0.87 이 정도면 두 배를 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팔아야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푸드웰 수익 실현했고요.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웰이 보면은 지금 12,000원이었죠? 13,000원으로 1.3% 수익을 안겨준 거고요. 푸드웰은 20만원 샀고 0.71% 수익 보고 2,000원, 2% 정도, 10만원 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2% 정도 수익을 물타기해서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했던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10만원 매매 단위 기준에 매매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물타기를 막 많이 해서 손실을 하루에 10만원 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76,000원 손실을 받고 마이너스 76%의 손실을 봤어요. 이제 오늘은 근데 지난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물타기를 전 종목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지만 물타기를 유일하게 많이 했었던 종목, 4배 물타기 했죠. 그게 어떻게 됐죠? 마니커 물타기를 거의 4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3% 손실 보고 12,000원 손절을 했죠. 12,900원이니까 13%, 거의 13,000원 정도 손실을 본 건데, 물타기 판단을 잘못하면 손실이 극대화가 된다. 근데 물타기를 좀 잘하면 또 수익이 극대화되기도 하죠. 자, 피델릭스 지금 보면은 제가 사고 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봉 차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망치 음봉 그려줬고요. 자, 1승 지난주에 물타기 많이 했다가 손절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10만원만 들어가서 1.84% 수익 보고 나왔고, 자, 대한제당 10만원 입절하고 나왔는데, 자,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식의 그림, 이런 상황인 거고, 대한제당 우 아까 제가 본절했죠. 이거는 흐름이 안 좋다고 보고 아마 이때쯤에 제가 본절했을 것 같은데 언제는지 기억 잘 안 나네요. 이수페타시스 이거는 아까 제가 손절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0.92% 이렇게 돼 있고, 아래가 1봉 위에가 5분 차트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본절했죠. 흐름이 좀 애매해서 일단 본절을 한 상황의 이후의 흐름이고요. 푸드웰은 어쨌든 2,000원 정도 수익, 10만원 기준 매매했을 때 2% 정도 수익을 안겨줬네요. 근데 이러고도 또 수익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막 사고 싶거든요. 사실 한 10만원 정도만 사서 또 한 3% 정도, 2% 정도 수익 보고 나오고 싶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예전에 항상 얘기를 잠깐 얘기 드리면, 딱 이 시간까지 한 150만원 벌어놓고, 그래 한 10만원만 더 벌어야지 하고 100만원 매매를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만원, 1% 손실, 만원 손실 뭐 그렇게 나겠죠? 그러고 나서 또 100만원 더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또 1%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한 1.5% 손실이지만 그때부터는 3만원 손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200만원 더 들어가요. 야, 그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한 3천만원, 4천만원 태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한 7%, 8% 나죠? 이제 그러면은 240만원 정도 손실 나는 건데, 140만원 벌었던 게 5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14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반복을 많이 했어요. 되게 웃기죠? 마지막에 그 한 종목만 될 것 같아서 요건 확실해 보여
해서 더 샀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이 물타기 습관이 빌미가 돼서 손실로 어마어마하게 이어지는 거죠. 원래 손실 보던 거를 물타기 잘해서 본절도 하고 약 익절도 하고 탈출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매매 때도 그래 100만원 가지고 그래 만원 3만원 그래 잘하면 이거 한 4, 5만원까지 또 벌겠는데 야 이거 남들 아르바이트 일당 아니야? 아니면 대리기사 한탕 두탕 거리 아니야? 막 제가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한번 대리기사를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거든요. 대리기사 짧은 거 삥이라 그러는데 한 건 뛰면 한 15,000원 2만원 벌어요. 좀 긴 거리 뛰면은 3만원에서 한 4, 5만원 벌어요. 강원도까지 가면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18만원 벌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좀만 잘 치면 대리기사 한 건 수익을 버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매매를 하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그 마지막 매매 수익을 잘 내놓고서 그 마지막 매매를 한 번 더 했다가 그게 물려서 물타기하고 제가 손실 보는 패턴에 그 당일 손실 보는 패턴의 한 90% 정도가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늘 손실을 봤습니다. 웃긴 건 물타기 한 다음에 이제 수익권으로 왔어요. 이익으로 막 돌아섰어. 근데 그때부터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더 해버리는 거야. 좋아, 내 판단이 맞았어 하면서 더 사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번 그때 갑자기 매도 물량이 폭 넘어서 순식간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는 순간에 내 물량을 최대치로 넣는데 5천만원 넣고 막 1억 넣는데 막 그게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막 2% 3%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물타기를 극대화로 해놨는데 불타기를 극대화로 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로 바뀌면 같은 2% 3%라도 한 50배 100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그걸 손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심리가 물타기나 불타기를 정말 추가 물량을 태울 때는 확률적으로 진짜로 높을 때만 90% 이상 진짜 될 때만 그럴 때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늘 결심을 하죠. 타이슨이 그랬나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조 터지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하는데 누구나 결심도 하고 항상 결심하지만 그 순간의 자제력을 잃고 그 순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면 순간의 손실이 오전에 150만원 막 수익 봤던 게 그 불타기를 막 하고 물타기를 막 해서 그게 막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5천만원 태워봐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0만원 손실이고 1억 태웠어 봐요. 마이너스 2%인데 200만원 손실인 거예요. 오전에 막 100만원에서 뭐 300만원 500만원 매매로 막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매매로 300만원 매매로 막 30만원 50만원 막 진짜 신나게 해서 잘 벌었어요. 근데 그게 막 물타기 불타기 해가지고 마이너스 70만원으로 바뀌네? 그러면 50만원 벌었다는 게 금세 마이너스 1.2만 해도 금방 70만원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1000만원 태웠는데 그게 손실이 막 한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태웠는데 손실이 막 마이너스 3%로 바뀐다 그러면 금방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손절 못하는 거야. 손절을 못하고 그 다음에 물타기만 막 하다가 손실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거의 한 예시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 전까지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부터 아마 제가 영상 녹화를 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영상 녹화를 한다던가 유튜브를 주식 컨텐츠로 할 생각을 별로 안 했죠. 채널을 혹시나 싶어서 작년엔가 만들어놨는데 잘 될 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주식 유튜버를 제가 성과 같은 거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유튜브 컨텐츠에서 뭔가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했는데 그냥 이번에 좀 와장창 한번 최근에 한 달에 두 달 사이에 스캘핑으로 엄청 깨졌거든요. 스윙으로는 그렇게 잘 안 깨져요. 스윙이나 중장타로는 잘 안 깨지고 나름의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주식을 꽤 오래 했는데 한국 시장을 많이 경험하면서 진짜 스캘핑의 어떤 노하우를 경험치를 안 갖춰놓으면 안 되는 시기가 항상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스캘핑을 갖춰놔야 되겠다 실력을.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1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성공률이 좀 나오니까 뭐 한 300만원 500만원 근데 처음에 할 때도 100만원 가지고 할 때도 100만원 단위 매매를 하지만 한 300, 500, 1000까지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도 나름 성적이 잘 나오니까 좋네 괜찮네 하면서 이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그리고 신용 쓰니까 1억까지 아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깨지니까 와장창, 한 번 깨졌을 때 이제 멘탈이 나가죠. 본전 심리 나오죠. 갑자기 이제 비중 매매가 팍팍 들어가기 시작하죠. 손실 한번 나면 극대화되죠. 그런 요소로 인해서 많이 망쳤고요. 망쳤고, 그쵸. 최근 몇 년 동안의 매매 중에서 최근 2개월 동안에 제일 많이 까먹었네. 속상했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갖고 10만원 매매로 계속 경험치와 통계와 확률, 실력을 좀 갖추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다시 100만원 매매로 돌아가고요. 그런 다음에 또 오랜 기간 100만원 매매로 꾸준하게 수익률이 나오면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그때는 그때 가서 한번 또 봐야죠. 제가 말한 대로 가죠. 그쵸? 올라가죠. 지금 올라갈 것 같지만 저는 매매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매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총 손익은 13,300원, 10만원 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13.3% 수익을 봤네요. 그리고 오늘도 반성할 거리는 물타기를 했다는 거, 반성거리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나름 뭐 본절할 때 본절했고, 손절할 때 손절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익 매매도 들어갔다는 거, 수익 매매로 6종목을 들어갔고요. 1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100만원씩 6종목 들어갔고요. 다올투자증권이 삼성 SDI에게 2주밖에 안 샀는데도 140만원 정도 체결돼가지고 다올투자증권은 그거 남는 거 한 67만원어치만 들어갔네요. 이제 이거에 대한 경과 보고는 나중에 제가 수익 실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제가 수익 중장타로 지금 6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을 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스윙 중장타를 이거 샀는데 이걸 따라 사지는 마십시오. 스윙 중장타로 이 종목들을 선정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예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세가 돌아섰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선긋기 같은 거 좀 해보는 습관 가지면 차트 보는 눈이 좀 약간 뜨이는데 계기가 될 겁니다. 차트 매매하는 사람이라면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섰죠. 이렇게 올라섰고, 이게 흐름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전의 흐름에 큰 시세를 줬었던 이런 구간에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샀어요. 이전에 올라갔었던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여겨져서 샀던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흐름대로 안 가준다, 이 흐름대로 안 가주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진다, 그러면 1개월에 한 번이든지 2, 3개월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계속 물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떨어지다가, 그때는 이거는 그냥 제가 스윙 중장기로 종목을 산다는 건 저축한다는 의미예요. 이걸로 수익을 막 엄청나게 빨리 보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수익을 1년 동안에는 벌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10% 20% 수익이 좀 빠르게 온다 그럼 파는 거예요. 어쨌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주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우상향이 되질 않고 우하향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막 돌변해가지고 저쪽 나스닥이라던가 전 세계 증시라던가 시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이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이런 게 안 좋아져가지고 막 우하향한다 그러면 그때 막 계속 물타는 게 아니라, 뭐 한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0% 갔어, 그때 무조건 물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닥을 찍는 것 같은 흐름이 나올 때, 거기서 턴해서 올라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다시 100만원을 더 태우든지 200만원을 더 태우든지 300만원을 더 태우든지 하는 거죠. 그럴 마음으로 지금 100만원어치를 산 겁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차트적으로 저는 좀 괜찮아하는 흐름이 왔다고 봤고요.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 자,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인데 기관이 조금 한 이틀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 좀 샀죠. 벌써 한 4월 25일부터 매수 물량이 더 많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야 차트하고 수급하고 뭐 환율 정도 보는 거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정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보면 삼성 SDI를 산 거는 배터리 쪽이잖아요. 예, 근데 전고체 쪽으로 좀 유망하다고 봤어요. 전고체 쪽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많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파악한 그런 뉴스 자료들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 그래도 좀 우위가 있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도 있는데 걔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총이 엄청 세요. 그래서 걔는 조금 보류 그렇게 했고, 삼성 SDI는 차트하고 재료, 전고체 2025년인가 2026년을 목표로 전고체 쪽을 좀 한다고 하는데 중장타로 그냥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얘도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사겠다, 그런 마인드로 산 거예요. 네, 그런 마인드로. 단순한 차트라던가 막 호가창 매매는 아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장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산 거예요. 장 시작하자마자 음봉이네? 좋네. 스윙 중장타는 음봉일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양봉일 때 산다는 건 보통 스캘핑이라던가 데일리 단타, 스윙, 일주일 이내에 매매할 때, 그럴 때 오늘부터 스타트 끝나? 오늘부터 시작인가? 하는 거, 그때 이제 스윙 매매에서만 사는 거고, 중장타는 나 이 종목 떨어져도 나중에 계속 살 거야. 그럴 때는 일단 음봉, 제일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음봉 주고 그럴 때 사는 게 좋고, 오늘 음봉 줬을 때 삼성 SDI 줬을 때 샀더니만 지금 0.43%권인데 저는 0.85 수익 중이니까요. 스윙은 중장타 매매할 때는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장중에 음봉 줄 때 산다. 그래서 장중에 음봉 줄 때마다 약 싸게 더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장타는 기본적으로 모아가는 매매라든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서 내가 산 다음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와요. 그러면 이때마다 계속 사 모아가는 거는 이제 초보일 땐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다면은 그 차트나 어떤 이제 변동 구간 같은 거, 변동 구간이 생기는 그 구간 맥점 같은 걸 잘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스윙 들어가서 한 3-4번에 걸쳐서 하겠다. 이때 샀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턴하는 시점에 바로 이럴 때 사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첫 매수 들어가는 시점도 내가 물타기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저 고점에서 물렸는데 언제쯤 물탈까? 그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매일같이 모아간다. 이제 그건 돈이 되게 많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구획을 나눠놓고 한 10% 20% 떨어지면 무조건 사겠다도 아니고 한 20% 마이너스 보고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야.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턴할 것 같아. 그럼 그때 한 2배 더 태우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수익 구간을 줄 거니까요. 우상향을 언젠가는 할 거니까. 주식이 좋은 건 그런 거가 있습니다. 예, 삼성 SDI는 그래서 샀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제가 산 이유,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제가 수익 매매로 사게 된 이유는, 이제 얘가 어쨌든 얘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 게 보장된 회사예요. 그쵸? 그렇다면은 예전에 그런 논리가 막 이런 때 막 해서 개미 투자자들 이럴 때 많이 사가지고 장장 주구장창 막 5년 넘게 이렇게 계속 우하향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전력은 저도 처음 사는 건데, 전기세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동안 그래서 적자도 많이 보고 해서 오를 것 같대요. 그것도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한 번에 오르면 이제 국민적인 반감과 반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올린다는 거죠. 조금씩. 그럼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월봉을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 지금 상장된 이래로 최저가예요. 한국전력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은행 이자보다만 높은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뭐 지금 월봉 차트인데 뭐 한 5년 동안, 그리고 한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몇 배입니까? 2배죠. 자, 5년 동안 5년 동안 못 얻어놓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한 30%만 수익 봐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 실현할 것 같은데, 1차, 2차, 3차 다 여기 이제 이익 실현해야 될 구간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되게 안전한 종목이지만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지만 100만원은 넣었다. 저 한국전력 처음 사봅니다. 근데 월봉 단위로 치면 이건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 그래서 100만원을 샀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샀고요. 자, 다월투자증권
요거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던 그 구간에 나름 우량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봐도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지?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급락을 한 거야? 라고 할 만큼의 그런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들이었는데 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마이너스 60%까지. 어쨌든 이 다울투자증권이 요만큼 올라온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남지 않았나. 하지만 이 회사가 만약에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고 보면은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영향이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근데 더 떨어지면 나중에 아까 삼성전자 언급할 때랑 비슷하게 이 정도쯤에 지지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더 떨어져도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때 저는 이때 더 한 200만원 300만원 더 태울 생각으로 은행 이자보다만 높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면 그 종목은 수익 중장타 종목으로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산 거는 과대 급락했다. 물론 이 구간을 그 어떤 특정 세력이 꾸준하게 올려준 건 맞지만 원래 걔네들이 아니어도 원래 올라갈 만한 종목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주포라는 건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항상 있는 존재들이니까 개별 종목 2400 종목 중에서 한 1800개 종목의 종목에는 저는 주포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시장을 경험하면서 결론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올라갔을 건데 걔네들이 주체가 된 것뿐인 거죠. 근데 걔네가 어떤 특정한 또 누군가한테 당한 거죠. 걔네들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건 맞으니까 걸렸으면 그에 해당하는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다울투자증권을 산 논리는 그래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샀을 때는 재무제표 같은 거 다 확인한 거고요. 수익이 중장타 매매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확인 안 한다.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PBR이 0.4예요. PER이 4.6이에요. 시가총액 2,522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 6천만 주고 대주주 구성이 이렇습니다. 뭐 하는 회사지 정도 뭐 증권 다울투자증권이니까 뭐 그런 쪽 하겠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당기순이익이 938억. 작년 말에 적자 전환했네요. 작년 말에 적자 전환했고요. 그런 상황의 회사예요. 적자 전환했다는 거 보니까 좀 깨름직한데 나 거기까지 안 보고 산 것 같은데. 아무튼 다울투자증권 100만원 그래서 67만원 사줬네. 네, 그랬고요. 다음 종목 하림지주. 하림지주도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하림닭 다 쓰잖아요. 하림이라고 하는 그 또 회사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자회사로 두고 있을 건데 자회사인지 하위 회사로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럴 건데요. 그래서 얘도 과대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정도쯤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샀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과대락인데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못 올라가는 회사였느냐. 이제 얘는 이런 종목 수익 중장타는 이제 재무도 좀 보거든요. PBR 0.31, PER 4, 시가총액 1조 그리고 얘가 딸려있는 밑에 있는 회사들 꽤 많거든요. 자회사 지분만 해도 하림지주 시가총액 1조보다 훨씬 더 돼요. 지주회사기 때문에 뭐 PBR, PER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0.31 PER 4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뭐 이렇고요. 이게 이제 자회사들의 영업이익까지 다 합쳐서 그럴 텐데 그런 상황. 개별 회사로 볼까요? 하림지주 개별 회사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개별 회사로만 보면 그렇게 유의미한 막 실적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냥 이슈 면에서 봤을 때 과대하게 하락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은행보다 높은 이자 내가 은행에다가 그냥 현금 넣어놨을 때보다 많이 주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죠. 1차적으로 수익 구간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1차 수익 실현할 구간은 이 정도 때 그리고 또 한 이 정도 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 팔아야죠. 이 더 올라오려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조정을 주는 구간과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는 구간도 다 올 것 같거든요. 11,300원? 그쯤 오면 이게 매물대적으로도 이 앞에 매물로도 이게 저항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쯤이면은 11,370원이면 다 중간중간 혹시 떨어져서 물타기도 하고 뭐 하면서 물량을 모았다 할지라도 11,350원 정도면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산 뷰를 관점을 보여드렸지만 절대 따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 매매 일지를 남기는 과정 중에서 제가 산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해서 저는 그 이유들을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절대 따라 사지 마세요. 모든 종목의 매수와 매도 판단, 그런 모든 것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보유한 종목 다우데이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다올투자증권, 할인지주, 다우데이터 이 세 개 다 똑같은 이유로 했어요. 과대낙이다. 그렇게 해서 샀고요. 이 회사도 재물을 보면은 PBR 0.55, PER 3.08, 그리고 시가총액 6,270, 재무 좋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진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떨어졌다. 이거 그럼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산 겁니다. 자, 1차 수익 실현하고 싶은 구간 18,600원 정도로 생각하고요. 보통 정도는 요 정도쯤만 와도 지금이 16,000원이니까 4,000원 수익이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20%가 넘는 수익 구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이유로 다우데이터도 이렇게 샀습니다. 스캘핑 계좌는 이렇고요. 현재 우양, 아까 상따 한다는 개념으로 한 주 샀던 거 마이너스 손실이죠. 아까 제가 그러면 수익 실현 잘한 거고, 알바 W 이것도 상따 한다고 한 주 샀는데 지금 23%까지 떨어졌어요. 오늘의 매매일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